네, 이번 코너는 이슈에 빠삭한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자, 이야기 나눠보는 바삭한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 무장반란 소식구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평소에 안 보던 막 BBC, CNN 돌려가면서 막 리스닝을 갑자기 해봤거든요. 근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야 이거 끝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교수님 모셨거든요. 네,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좀 이른 시간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비 오는데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좀 더워서 시원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이제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지금 전선이 펼쳐져 있고, 네. 자, 아시다시피 1,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국내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새로 빼앗은 영토, 기존의 돈바스 지역 외에도 헤르손과 자포로지아 주까지 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한 20% 정도를 이제 점령하고 있고, 네. 큰 전선의 변화가 없다가 이제 참호를 구축하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이제 반격을 해서 하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하여튼 본대는 아직 뒤에 있어서 앞으로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데이지님이 푸틴이 쫓겨난 줄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푸틴이 지금 52년생이니까 그렇죠. 70세잖아요. 그렇죠. 70세고 집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장반란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였는데 이렇게 이런 심지어 자신의 충복이었던 인사가 이렇게 반란이 일으킨 건 더더욱 충격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대중의 이제 어떤 불만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떤 반전이나 민주화 세력에 의한 어떤 저항이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현재 이제 러시아 사회 균열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잘못 보셨다고. 예. 네. 예. 장재원 의원이랑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 정재원입니다. 네, 정재원 교수님입니다. 네.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사실 많이 이제 언론에 얘기가 나오면서 용병 집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용병 집단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내부에서 막 행진을 하고 무장 반란을 막 일으키고 이게 러시아군의 특수한 상황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조금 사전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구사회주 국가에서는 이 물리력을 크게 분산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군대도 있고 경찰 특수부대도 있고 KGB와 같은 안보 그런 담당 기관에 또 특수부대도 있고 국경수비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리력이 그래서 군사 쿠데타라는 형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다 분산을 예, 시켜놨군요. 물리력을 분산을 시켜놨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집중됐던 거죠. 유일하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더러운 사업들을 많이 해왔죠. 아프리카나 시리아, 리비아, 또 심지어 중남미 곳곳에서 네. 이들이 벌여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푸틴의 어떻게 보면 푸틴 정권의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수입들, 탄광이라든지 그 지역의 독재자들을 지원해서 탄광이나 금이나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 다양한 이권들. 예, 다양한 이권들은 취해왔죠. 또 혹은 시리아의 아사드를 지원한다든가 리비아의 또 세속주의 합타르 정권을 지지한다든가 하면서 많은 이권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그런 뒷돈을 많이 담당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서로의 합이 맞아서 예. 지금 이때까지 굴러갖고 그렇죠. 온 건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장 반란을 일으켰 이유가 뭔가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슨 쇼이구라든지 러시아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을 고립시켰다. 이거는 결과고요. 네. 그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이 피켓 하나만 들어도 곧바로 구속이 된다든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SNS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왔거든요. 그렇죠. 텔레그램에 막 예, 메시지를 다 맞습니다. 막 효이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끊임없이 푸틴은
자국민들한테 정당성을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바스에 지난 8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들을 죽였다라든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다. 혹은 나토의 동진이 우리를 위협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그 힘든 싸움을 하고 바로 이 프리고진이 대놓고 여러 번 그런 일 없었다. 8년 동안 그런 일 없었고 나치도 없다. 나토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그 피해 상황도 다 밝히고 또 심지어는 가끔 우크라이나도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푸틴에 선동하고 있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거죠. 정면적으로 예. 나온 거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의외로 안 밝혀져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이 수많은 몇십만 명을 정말 갈아 넣은 이 전쟁이 부당하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이 전쟁은 푸틴과 그 일파 뭐 쇼이구라든지 그들의 이익 때문이다. 그들의 영토 욕심 때문이다.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시체를 쌓아놓고 거기 앞에서 굉장히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예, 보여주잖아요. 예. 저 이번 전쟁에서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SNS가 굉장히 양측에서 엄청나게 선전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저도 이제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네. 뭐 끔찍하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바그너 그룹이 어쨌든 푸틴의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 조금 중요한 게 우리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보도가 잘 안 돼 있었는데 바그너 그룹의 역할을 어쨌든 가장 지저분한 거는 어쨌든 러시아도 누르지만 네. 러시아가 어떤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졌는데 그 러시아의 사실상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프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가스프롬 산하에 또 다른 용병부대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미 대체제를 좀 마련해 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권력의 분산, 그 물리력의 분산을 계속 시도를 해왔죠. 그래서 그로 대체를 하고 있었고 또 아예 이제는 죄수들을 직접 러시아 군대에서 이제 채용을 하기로 하는 등 이 바그너를 누르고자 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있고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은 이게 이제 일단은 재편이 되든 어떻게 활용을 과연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전선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들의 그 주거지라고 할까요? 그 본부가 이제 벨라루스 이동하게 이쪽으로 되면 간 거죠. 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좀 더 저쪽에 많은 국가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크라이나도 혹시나 그 위에서 재편된 바그너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신을 한 바그너이기 때문에 프리고진이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다시 그렇게 과거처럼 큰 세력으로 재편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사실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주목을 했는데 다른 거 아니고 핵버튼 어디로 갔나? 혹시 얘네가 핵버튼을 맞습니다. 갖는 게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보유국이 위기에 처하면 전 세계가 사실은 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보세요? 푸틴이 앞으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이번에 굉장히 위험했던 게 이러한 그 반란군 손에 실제로 뭐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그 바그너 그룹이 뭐 그 핵 기지를 잠깐 점령했다는 그런 약간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아마 만약에 이들이 그 성공을 하고자 했으면 아마 핵무기 기지를 먼저 접수를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진행이 됐다면. 네. 러시아에는 지금 그 국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그런 핵무기 관련된 들이 이제 4,500기나 이제 흩어져 4,500기요? 예, 예.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보안을 잘 지키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들한테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푸틴도 여전히 만약에 우크라이나 반격이 지금부터 이제 더 거세질 건데 상당 부분 만약에 기존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영토가 뺏긴다면 아마 또 다시 전술핵 무기를 비롯해서 분명히 그 부분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핵을 가지고 뭔가 협박을 행동을 할 수 하겠죠. 있다. 예. 직접 행동을 하기까지는 사실 쉽진 않지만 끊임없이 이제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크림을 뺏긴다거나 크림 바로 앞에 온다거나 이러면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보도를 보니까 이번 반란에 러시안군 최고의 장성이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푸틴도 이제 예전에 그 푸틴이 아니다. 예.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뭐 이제 좀 틈이 보인다. 뭐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어때요? 지금 상황이? 바로 좀 전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제 수로비킨 총 부사령관이
이제 지금 구금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측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수로비키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의 어떤 그 장성인데 그 외에도 아마 연방 보안국이나 여기저기 분명히 그 추종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보고요. 단순히 어떤 뭐 쇼이구나 그런 그들끼리 어떤 그 권력 다툼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이 전쟁의 염증 혹은 뭐 그런 것또 혹은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 본인의 명령으로 이 바그너를 오히려 공격했다고 지금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묵인을 했거나 그냥 정보를 많이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대대적인 색출이 공개적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로 내부적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뭔가 예. 한번 솎아내는 게 있을 거다.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잠깐 생각난 게 SNS에 아니면 사진에 보면 예. 아니 무장반란인데 가서 같이 사진 그렇죠. 찍고 막 예, 셀피하고 막 환호를 하고 약간 맞습니다. 셀럽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비극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만. 예,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기왕에 전쟁했으면 이겨야지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끊임없이 어쨌든 징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미 징병돼 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식들 그리고 굉장히 끊임없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상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말을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일 거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불만들이 이제 폭발이 돼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쨌든 더 바람직스러운 대안을 찾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권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언로가 프리고진이 만들었던 거기서는 많은 항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폭발을 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대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크한 매버릭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위협적인 프리고진이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론 또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프리고진을 지금 현재 제거했다가는 또 어떤 다른 제2, 제3의 프리고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 프리고진이 개인을 지지하진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민중 대중의 불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냈던 사람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다른 균열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바그너 그룹 일반과 프리고진을 분리시킨 다음에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알다시피 그가 많이 부패했다든가 그런 혐의를 계속 씌우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언젠가는 이 인기가 떨어질 때 분명히 제거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예.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하지만 예. 지금 당장은 예. 어쨌든 문제가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 그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금 뭐 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든가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푸틴의 최종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참 저도 알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목표는 지금 현재 최소의 한 목표는 지금 현재 점령한 지역을 굳히는 것. 새로 얻은 영토라고 이미 러시아의 학교 교과서나 교과서에서 다 아예 나오거든요. 지도로. 새로운 얻은 영토다. 아예. 예,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도는 그건 지키는 것이고 원래 더 목표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최소한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고립시키고 서부 중심으로 밑에 이제 그 흑해 쪽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토의 동지를 막고. 그렇죠. 나토의 동진도 막은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크라이나를 고립화시키고 흑해 지역을 러시아가 확보함으로써 동쪽에 이제 산업지대와 남쪽의 곡물지대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러시아가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히는 게 아마 지금 영토를 굳히는 게 아마 최고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서로 선전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서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서방의 이제 미디어에 많이 그렇죠. 노출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가 더 우세다. 어디가 열세냐 우세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이거는 열세 우세로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뭐 후원을 해서 러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죠. 네. 아무리 뭐 미국의 세계 지배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침공이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침공해 왔고 심지어는 그냥 침공해서 너네 뭐 이렇게 뗐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거기를 와해 점령을 하고 자기 땅으로 곧바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열세다 우세다가 아니라 이쪽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내 영토를 빼앗겼으니까. 몰아내야죠. 예, 1,700명이 자기 땅을 지금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이 원래 내 고향이고 내 아버지 조상의 땅이고 내 일터인데 내 거주지인데 그거를 자신들은 당연히 억울하고 빼앗아야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거대한 하나의 민중 저항이지 그런 어떤 뭐 땅 따먹기 같은 하는 뭐 그냥 서로 간에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원인은 어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봐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열세라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안타까워야 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열세면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청풍난자님이 전쟁의 승자가 어디 있나요? 하셨어요. 예. 네. 전쟁의 승자는 글쎄요. 뭐 저는 딱 그겁니다. 뭐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때 아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 우리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침략자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결국 승자가 되겠죠.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이제 너무나 끔찍한 희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상태로 만약에 끝난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침략해도 뺏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갈 수가 있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근데 이제 서방에서는 러시아 규제를 했는데 뉴스위크 최근 보도도 보니까 예. 이제 미사일 이제 못 쏠 거다 규제했으니까 예. 이랬는데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여다 보니까 예. 우회로 부품 예. 다 수출하고 맞습니다. 예. 뭐 다 들어가고 있어서 예.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방에서 하고 있는 규제나 이런 제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 뭐 이 전쟁뿐만 아니라 어느 물품도 항상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장갑차나 또 개인 화기나 미사일이나 또 네. 탱크 또 드론 모든 걸 다 수집해서 봤더니 러시아제의 거의 뭐 66%는 미제였다. 네. 미국 부품이었고 그 이외에 일본이나 뭐 독일 게였다. 이렇게 서방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판매와 재판매를 거친 이러한 그 러시아의 그 또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게 여전한 루트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그거의 한 72% 정도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제재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사태가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게 또 우리랑은 또 연관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죠. 뭐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도 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거기 핵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꾸로 미국이 혹은 우리가 예방전쟁이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봐라 지금 미국 러시아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일부가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가능성인데 과거에는 그런 허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지금은 시나리오가 상당히 가능성이 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우든 이 한반도가 굉장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느 지역이 먼저 공격을 하든 심지어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한국은 거기에 분명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굉장히 아주 관점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